골라서 하는 건가? 뭐 에그도 있고 피쉬도 있고 어려우니까 일단 그냥 고기 들어간 거 시킬까? 그러면 전화해야 돼. And please one knife, please. And hello, I want to order room service. What? Like for you? I'm sorry, one more time? Okay. One pad thai noodles with prawns? No pakchi, please, with pad thai. How much? Time? 10 minutes? 30 minutes? Okay, thank you. Thank you. 고생했다. Hey, How are you? not really. It's fine. Try it because I was too lazy to go there. So it was so amazing. I really want to go there and I really want to try it again. I don't know the name of fishes, but tiny. The day was not good condition to see. It was my first time to try scuba diving, so 안녕하세요, 덕분에입니다. 방금 보신 비포 애프터 영상 각각 23년 5월 그리고 24년 3월에 촬영된 영상인데요. 방금 보셨다시피 1년 전 제 영상을 보시면 What? One more. 그리고 자신감 없이 주문하는 모습까지 어찌어찌 말은 통했지만 영어로 문장 하나도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금 현재 호주에서 거주를 하면서 영어로 일을 구하고 이력서를 돌리면서 자신을 어필하고 영어로 면접도 보고 최근까지 광산에서 높은 시급을 받으면서 근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영어를 계속 공부 중이고 아직 뭔가 언어의 높은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기에 조금 더 공감이 가고 현실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같이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인이 되고 첫 회화를 공부할 때 시작했던 방법은 바로 4달 동안 이 공책 한 권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부터 스스로 워홀 자금을 모으고 영어 공부를 독학하겠다라고 목표를 굳게 세워두어서 목표 금액을 달성할 때까지 절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말아야지 했던 생각 덕분에 실제로 워홀 오기 전 4달 동안 영어 공부에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지금부터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말미에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분들한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이 있으니 끝까지 스테이 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행했던 영어 인풋 방법인데요. 자, 우선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시는 단계에서 내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휴대폰 화면 밖에 보이는 내 방에 있는 물건들, 지금 자녀분한테 부모님한테 하려고 하셨던 그 문장, 내가 가는 출퇴근길 영어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활권 안에 있는 이야기부터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어야 영어 공부에 흥미가 붙고 실생활에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회화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우에는 당시 서울에 위치한 한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간간히 오시는 외국인 손님들을 그만 위에 있는 직원분한테 부탁하고 제발 내가 한번 직접 대응해보자 했던 것이 저의 작은 목표였어요. 여기서 잠깐 제가 앞전에 이 공책 한 권으로 영어를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당시 워홀을 앞두고 제가 직접 준비를 하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원하는 목표 금액 모을 때까지 저한테 한 푼도 주지 마세요 라고 으름장을 둔 상태였고 실제로 되게 바쁘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푼도 허투루 쓰고 싶지가 않았어요. 과대 광고. 누구나 구독만 하면 원어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에 혹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정말 현실적인 영어 공부 방법을 제시해준 채널 하나가 제 알고리즘에 뜨게 되었는데요. 바로 유튜버 코햄님이었어요. 자, 거두절미하고 저는 이 영상 속 코햄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생활권부터 영어로 말하는 연습 그리고 답답노트 만들기 이 2가지 방법을 큰 주축으로 세워서 영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내가 대화하고자 하는 대화문을 통째로 달달 외워서 툭 치며 뱉을 수 있을 때까지 외우자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살면서 영어를 학교에서도 일상에서도 단 한 번도 잘해봤던 적이 없어서 단어를 먼저 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나 4형식, 5형식, 현장을 이런 문법 하나도 모르는데 괜찮은 건가? 라는 별의별 의심이 들었지만 나도 눈 딱 감고 워홀 가기 전 4달만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공책 한 권을 사와서 바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대화문 하나, 대화문 중 핵심 문장 2-3개를 다른 어휘로 바꿔서 작문해보는 연습, 그리고 오늘 정말 말해보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답답 문장 2-3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여기는 한국어 해석이고요. 그래서 이 2쪽을 전부 외워서 안 보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외워서 이걸 직접 다 말할 수 있으면 직접 휴대폰에 녹음을 해보고 들어보면서 제 영어가 어떻게 들리는지 발음이나 인토네이션이 나아지고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는 게 제 하루 일과였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렇게 140일을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는 서울에 있는 한 전시장에서 외국인 손님을 대응할 기회가 있었고 저는 제가 딱 예약 확인 도와드릴게요. 예약 못하셨으면 직접 예약 도와드릴게요. 이 두 문장만 좀 어떻게 해보자 했던 것이 영어 공부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자 두 문장이 아니라 10문장, 20문장까지 손님을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문장들을 제가 외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날이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아웃풋입니다. 제가 방에서 혼자 이 대화문을 달달달 외우는 것만을 반복하다가 시도해본 아웃풋이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 전시장에서의 외국인 손님, 두 번째는 전화 영어 2회, 세 번째는 실제 미국인 친구와의 만남 2회였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 외국인 손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멘트만 뱉으면 되는 비교적 난이도가 쉬운 영어에 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Did you come to see the exhibition? 이 한 문장을 못해가지고 아주 한 달 동안 진땀 빼면서 대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Did you come to see the exhibition? 여기서 손님이 Yes라고 했을 때, 손님이 No라고 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문장들이 막 가지처럼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 모든 가지를 다 적고 외우고 매일매일 답답 노트에 한두 문장씩 추가하면서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나니까 예약과 관련한 손님과의 대화문을 제가 완성을 시키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답답 노트를 매일 외운 덕분에 이렇게 대응하는 날이 왔습니다. Did you come to see the exhibition? Did you already make a reservation? May I check your reservation, please? Reservation is required to enter the exhibition. You can make a reservation through the Neighbor app. We close at 7:20, so you can have around about 50 minutes to hear. I'm sorry, we'll be closing in 20 minutes. Thank you, enjoy! 이런 문장을 제가 다 뵙게 된 거예요. 이날 정말 제가 외국인이랑 티키타카 핑퐁핑퐁이 됐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기뻤던 마음에 제가 당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보다 더 자주 들어갔던 유튜버 코엠님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코엠님 저 오늘 드디어 제가 그동안 배웠던 표현 다 썼어요 라고 글을 남겼고 코엠님이 이렇게 칭찬도 해주셔서 더 기쁜 마음으로 회화 공부에 불을 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조금 더 영역을 높여서 내 생활권에 있는 이야기들, 정말 친구랑 나눌 때 하는 말들도 영어로 해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타이밍에 너무나도 고맙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제 친구가 내가 아는 친구 이번에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는데 직접 만나볼래? 라고 제안을 주었고 저는 극강의 아이 인간이고 외국인 친구 만나본 적도 없고 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은 적도 더구나 없는데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그래 만나보자 해서 저희는 홍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 제가 이 친구랑 홍대에서 5시간 놀았더라고요. 이후에 이태원에서도 한 번 더 만나면서 영어를 실제로 사용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 하고 싶은 대화문들을 그 친구의 대답까지 예상하고 문장을 한 100개 이상을 외워갔던 것 같아요. Hello, my name is... how do you like it so far? Is it good or not? 제가 만났던 그 두 번의 만남에서 제가 사용했던 모든 대화문들의 구할은 제가 미리 그렇게 외워가고 또 평소에 달달달 외워두었던 대화문에서 나온 것들이었어요. 이쯤 되니 어떤 대화문을 어디서 찾아서 공부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바로 코엠님의 워홀 영어 족보 끝장판입니다. 제가 이 회화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니값 한다 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워홀러가 당장 비행기에서부터 호텔, 식당, 은행, 인스펙션, 잡 인터뷰, 외국인 친구와의 스몰 토크,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까지 반드시 해외 워홀을 갔을 때 사용하게 되는 대화문들로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우리 생활권 안에 있는 이야기부터 영어로 말할 수 있어야 흥미를 가지고 회화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때 외운 대화문들로 처음 공항에 도착해서 짐 검사하고 나오고 택시 잡고 호텔 가서 체크인하고 은행 계좌 개설하고 카드 발급받고 잡 인터뷰하고 집 인스펙션하고 친구와 스몰 토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너 영어 진짜 잘한다. 유학 다녀왔어? 라는 말까지 들어봤어요. 물론 최근에 호주 감상에 가서 오지훈에게 리스닝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제가 열심히 더 공부를 해야죠. 이 책을 구매하면 원어민의 실제 음성이 담긴 mp3 파일을 전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진짜 4달 동안 어떤 음악보다도 이 원어민 음성 파일을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직접 외국인의 발음을 들어보면서 어디에 강세가 들어가고 연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발음은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에 집중하면서 제가 직접 녹음해보고 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까지 이걸 제가 영어 공부 루틴으로 가져갔었거든요. 오프닝 영상 보셨다시피 1년 전 제 영어 발음은 오케이 하는 완전 후속적인 발음이잖아요. 참고로 저는 당시 제가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쓴 리뷰가 이벤트에 당첨되어서 책 금액 전부를 페이백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친구는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저도 일터를 바꾸게 되면서 영어를 써볼 수 있는 아웃풋 환경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 확실히 영어는 아웃풋도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전화 영어나 화상 영어와 같은 대표적인 회화 사이트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죠? 우리는 모두 돈 없는 대학생.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제가 당시 사용하던 국내 요금제가 매달 청년들에게 선착순으로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서브웨이, 다이소, 또 노티스 같은 인기 브랜드들의 어떤 할인 쿠폰을 뿌리고 있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무조건 노티스, 다이소 먹었을 텐데
한번 이렇게 스크롤을 끝까지 쭉 내려보니까 모 전화 영어 사이트에 전화 영어 2회 무료 이용권이 있더라고요. 만약 시간을 돌려서 저를 만날 수 있다면 그냥 영어 회화 아웃풋만큼은 부모님에게 부탁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도움 받으실 수 있으면 여러분 도움 받으세요. 자, 돌아와서 저는 이 무료 수업 2회가 워홀 오기 전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 전화 영어 수업이었어요. 화상 영어는 워홀 와서 시작했어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3개의 환경에서 영어를 뱉어볼 수가 있었고 비교적 많은 횟수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대화문을 일주일 내내 외우고 뱉고 내 문장으로 만든 후에 주에 한 분은 외국인 선생님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문을 직접 활용해 보는 것. 그리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제가 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방법이었거든요. 사실 저보다 조금 더 고민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굳이 회화책 구매하지 않고 특히나 워홀 같은 경우는 진짜 오지 않으셔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대화문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한 영어 유튜브 여기 찾아보시면 정말 다양한 주제의 대화문들이 아주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난생 처음 영어 회화 공부를 시작한 저처럼 영어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어로 소통하는 것까지 정말 많이 편해지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영어 공부 1년이 제 삶에 가져다준 소소한 변화들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기대감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자고 나란 환경에서 쭉 자라면서 완전한 독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는 가족이나 언어, 학교, 친구와 같이 우리의 울타리로 존재하는 것들과 우리가 보통 멀어지는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독립을 해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 등 따시지, 부모님이 다 해주시지, 언어도 말도 잘 통하고 굳이 거기까지 가서 그 고생을 왜 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영어가 늘고 만나는 사람이 다양해지고 제가 서 있는 환경의 폭이 넓어지면서 세상이 점점 내 놀이터가 되어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1년 전에 저보다 대단하게 나아진 점은 없지만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취업의 문이 이렇게 다양해지고 제가 받는 시급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왜 가능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니까 영어라는 언어를 수단 삼아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들려주면서 제가 알던 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해외 생활의 성공, 영어 공부의 완성 이런 거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저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해서 안전하게 몸 뉘일 수 있는 곳에서 뉘어서 잠자고 또 오늘 배운 영어 표현으로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사실이 제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과 삶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더라고요.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제 저는 제가 할 말은 해요. 원래 한국에 있을 때 못했거든요. 아마도 여기 와서 매 순간 생존을 위해 할 말은 해야 산다라는 걸 체감하고 나니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영어 하나만을 배워서 이게 가능했다라기보다는 영어를 배우면서 삶을 대하는 태도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제가 몰랐던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삶의 중간 지점을 찾게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를 향한 기준이 또 너무 높아서 그만큼 하지도 못하면서 되게 괴로웠던 날들의 연속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자기 객관화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서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제가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나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완전하게 마음에 들어. 라는 말이었어요. 누군가한테는 뭐야 저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성취감보다 그 뒤에 오는 아쉬움에 더 많이 감정을 쏟았던 사람이었고 좋은 일이 생겨도 어차피 이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 뿐일 거라며 이렇게 감정을 누르기 바빴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배우고 정말 새로운 환경에 놓여보면서 처음 마주하는 제 모습들을 보고 아무도 나를 모르는 환경에서 마음껏 실수도 해보고 이러도 보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생각보다도 별론데 하는 제 모습도 있고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네, 하나 확실한 건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깊고 넓어짐에 따라 타인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세상을 읽을 때 다각도로 보게 되면서 이래서 시야가 넓어진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아주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살면서 한 번도 놓여본 적 없는 환경에 스스로를 놓아서 정말 자유로운 만큼 큰 외로움도 느껴보면서 나에 대한 공부를 이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기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적극 추천하고 싶기도 하고요. 저에 대해서 이만큼이나 높았던 기준치는 한 이만큼 내려갔고 저의 물리적인 노력은 이만큼 더해지니까 이 중간 지점에서 저를 마음껏 예뻐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영어 회화에 욕심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어 공부를 시작하셔서 정말 100일 후에 1년 후에 정말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세상을 만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제발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나라만큼 모든 산업과 분야에 걸쳐서 이 나이에 대한 커트라인에 강박이 심한 나라가 또 없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곧 60대이신데 제가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영어 한 문장씩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일주일 지나면 저희 어머니 2문장 정도는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매일 반복하면 1년 뒤에 저희 어머니가 20문장은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지금 우리가 당장 도전하지 못하는 건 퀴즈 모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먹으셨다면 올해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 올해 영어 회화 꼭 대박 나시길.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